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공급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예,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다시 규제를 하니까 지금 다시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같이.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 입주 물량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입주 물량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또 관심이 많으신, 진짜 이게 저 배가 지금 배가 산으로 가는지, 그죠? 예. 또 임대차법 지금 보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도 한번 아울러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제가 3월달인가요? 올해 3월달인가 보면은 전세시장 폭등할 거라고 제가 한번 저희 채널에 올린 거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내용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안 보셨던 분들은 3월달 내용 한번 보세요. 그게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 지금도 유효하니까요. 예. 자, 먼저 서울의 아파트 연도별 입주 물량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면, 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공급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예,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세 시장도 전세 공급이 많으면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최근에 과천이라던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전세가가 상당히 강세인데, 과천 같은 경우에 지금 입주 물량이 많이 나와 주니까 지금 전세가가 좀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이 많으면 되는 거예요. 공급이.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서울에 공급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거 보시면 서울의 아파트 그 입주 물량을 한번 볼게요.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면 2019년, 2020년, 그러니까 작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정점은. 그죠? 정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2021년 올해 하고 내년에 거의 반토막 나버려요. 그죠? 지금 데이터상으로 지금 반토막 나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죠. 요 당시에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았던 거는 뭐냐면, 지난 정부에서 그 당시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완화가 되니까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갔던 겁니다. 그 인허가를 많이 받았던 거죠. 여기 보시면 인허가 물량이 이때 많이 집중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해줬잖아요. 뭐 제초안 같은 경우도 없었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또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해줬었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재건축들이 대거 진행을 했었다라는 거죠.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밖에 안 되는데,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밖에 안 되는데, 그죠? 이 물량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거기에다가 여기 데이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인허가 물량을 보면요. 자, 우리가 서울에서 필요한 아파트 수요가요, 1년에 약 4만 5천 가구가 필요합니다. 신규 아파트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이 4만 5천 가구 돼야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보시면요. 자, 지금 보시면 2011년도 이때는 뭐 한 4만 가구 정도 나왔는데 14년도부터 확 줄었죠. 그렇죠? 다 4만 가구 밑에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도 여러분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뉴타운 출구 전략. 자, 뉴타운 출구 전략이 뭡니까? 재개발이나 뉴타운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 중에서 조합원들의 반대가 심한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은 조합원의 찬반 투표를 거쳐서 구역을 해제를 해줬어요. 예, 구역 지정을. 예, 그리고 이제 시장 직권으로 이제 구역 지정 해제를 많이 또 해줬죠. 자, 그러면서 전체 재개발 물량 중에 약 한 53%가 구역이 해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재개발로 인해서 물량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물량이 계속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해주니까 재건축 물량들이 대거 나왔던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다시 규제를 하니까 지금 다시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같이. 그쵸?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계속 규제를 하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지금 보신 것처럼, 이거 2021년 아닙니다. 2012년입니다. 2012년부터 뉴타운 출구 전략을 펴다 보니까 그때부터 물량이 계속 감소를 했던 거죠. 시장에 물건이 못 나와준 겁니다. 시장에. 만약에 이 당시 아까 제가 53% 정도라고 했는데, 구역정 해제된 게, 만약에 이 당시에 구역정이 해제가 안 되고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정책을 펴지 않았다 그러면 2018년부터 2025년도까지 해서 몇만 가구가 18만 가구가 나왔던 물량입니다. 18만 가구가 나왔었으면 지금 이렇게 주택가격이 폭등 안 했겠죠. 물량이 충분하니까. 예, 이해되시죠? 예. 자, 거기에다가, 자, 2018년도 이후에 지금 재건축 규제를 하죠. 그렇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뭐 분양가 상한제도 어떻게 보면 뭐 재개발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또 안전진단 기준 강화라든가 재건축 규제를 하니까 물량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서울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거는 재개발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재개발 아니라고. 저층 주거 지역인 재개발이 아파트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공급량이 확 늘어날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 거주인구가 대려 줄어드는 경우도 많아요. 재개발 이후에는. 그런데 우리가 재건축은 주택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재건축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를 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마 지금 그 방송 안 보셨던 분은 제가 저번 주에 방송 올려뒀던 거 있어요. 예, 그거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거기에다가 서울은 이 재개발, 재건축밖에 안 되는데 자연적으로 근데 물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왜 감소하냐? 자, 우리가 재건축만 보더라도 지금 저층 재건축 끝났잖아요. 예, 강남에 저층 재건축 있습니까? 없어요. 저층 재건축 5층짜리 끝난 거예요, 이제. 자, 그럼 남아있는 게 뭐예요? 자, 지금 중층 재건축이라는 거죠. 즉,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도 사업성이 좋은 게 먼저 가는 겁니다. 재개발도 사업성이 좋은 데가 먼저 갔고 재건축도 사업성이 좋은 데가 먼저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중층 재건축이니까 중층 재건축은 뭐예요? 입주 물량이 그러니까 조합원이 가져가고 남은 물량은 일반인한테 줄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해줘야 되지만 자연적으로 사업성이 좋은 데가 먼저 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재개발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소규모 빈집 특례, 그러니까는 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재개발을 왜 하는 겁니까? 땅이 없는 거예요, 서울에. 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개발할 때는 다 많이 했다라는 거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땅이 없으니까는 소규모 재개발이라도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점점 물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물량이.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구별의 입주 물량을 보면 향후 2년간 서울의 구별 아파트 입주 물량입니다. 구별 입주 물량을 보면 이거는 그 아파트 실거래가 앱에서 제가 좀 발췌를 한 겁니다. 예, 발췌를 한 건데, 자, 지금 2년 동안 관악, 구로, 금천, 도봉, 성동, 영가구예요, 공급량.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이제 둔촌주공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물량 나오죠. 강남이 좀 많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런데 입주 물량을 보면 강남이 좀 나오고, 이런 데 보면 2년 동안 뭐 은평 같은 데만 3,600, 이게 뭐 가련 1구역이라든가 뭐 이런 데겠죠. 자, 그 다음에 성북, 노원,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량들이. 그죠? 자, 그런데 2년이 지난 시점에는 강남이 거의 제로가 되겠죠. 왜? 재건축을 규제를 하니까. 이 물량들이 나오는 거는, 입주 물량이 나오는 거는 지난 정부 때 규제가 완화가 돼서 이게 그때 인허가 절차 밟아서 입주 물량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점점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자, 지금 이게 지금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지금 전세 가격 상승률을 한번 보면요. 예, 전세 가격 상승률을 보면, 자, 임대차법, 지금 전세 시장이 상당히 지금 불안하잖아요. 그죠? 전세 시장이 지금 상당히 불안한데, 자, 임대차법, 그러니까 작년 7월 이후에 올해 7월 대비해서 증감률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가 지금 4억 9천에서 6억 3천, 27% 올랐고요. 서울에서도 강북은 28%, 강남은 26.5%, 수도권 지역 28.5%, 경기 지역 31.3%. 자, 이거 보면은 미세하게나마 상대적인 선호도가 떨어진 지역이 더 많이 올라버렸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임대차법이 시행이 되면서 가장 고통을 받는 거는 상대적인 주거약자라는 거죠.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20년 작년에 갱신청구권을 했던 것들이 내년에 끝나잖아요. 그럼 내년에 갱신청구 썼던 것들이 내년에 도래가 되면 전세시장은, 그것도 오타가 났네. 죄송합니다. 전세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불안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는 그런데, 자,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요. 규제를 함으로써 전세가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또 규제를 함으로써 주택가격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규제를 안 해서 못 잡은 거 아니잖아요. 규제를 했는데, 또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불안한 건 내년에 또 임대차 3법을 또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여기 보시면 1년이면 계약갱신 청구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된다며 임대료 책정 관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돼 불평등한 계약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아니, 가불관계에 있어서 그냥 시장에 맡겨주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건데 어떻게 이게 불평등한 관계입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신규 계약, 그러니까 갱신청구권 끝나고 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했던 분이
나가고 그 다음에 신규 계약을 하더라도 또 5%를 적용을 할까? 이런 식으로 또 보완을 한다라는 거죠. 내 집인데, 그죠? 자, 그것도 아니면은 갱신 기간을 4년에서 6년에서 8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자, 여러분, 자, 시장이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맡겨놔야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못하게 만들면 지금 사실은 규제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규제를 해서. 그죠? 예, 인위적으로 규제를 하니까 가격이 점핑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자, 서울은 어찌됐던 주택보급률이 전국에 제일 낮죠. 그죠? 주택보급률이 50% 미만입니다. 주택보급률이. 자가점유율이 50% 미만입니다. 자, 그런데 서울은 그래서 임대인이 우위에 있는 시장이에요. 주택공급이 항상 부족한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임대차법이 통과가 되면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그러니까 임대인이 항상 우위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의 전세 물량이 10개였고, 그러면 수요가 이제 전세 수요 12개, 이런 정도의 원래 임대인이 우위에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경쟁률이 예전에는 1.2대 1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전세 임대차 갱신율이 77%라고 막 자화자찬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만약에 전세 갱신율이 80%라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전세 물량이 2개밖에 안 나오겠네요, 시장에. 자, 그럼 12개 중에서 80% 갱신했으니까 8개 빼면은 전세 수요는 4개로 줄어들겠네요. 자, 그러면은 전세 물량은 2개인데 전세 수요는 4개예요. 자, 그러면 경쟁률은 2대 1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번에 지금 전세 갱신률이 77%라고 막 자화자찬한 내용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전세 물량 줄어들고 전세 수요도 줄어들지만 경쟁률은 높아진다라는 거죠. 인위적으로 이렇게 가격을 규제를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어떻게 보면 반시장적인 정책이 지금 가격을 지금 폭등시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 시장 같은 경우가 내년이 더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공급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자, 지금 공급도 줄어들고, 거기다가 전세 시장 더 불안하고요. 또 이렇게 지금 보완하겠다라는 내용이 전세가를 더 올리는 정책을 또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또 전세 시장 더 불안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 시장이 불안하니까 오피스텔이라든가 다세대라든가, 지금 다세대 거래량, 그러니까 빌라 거래량이 지금 아파트 거래량보다 더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대로 계속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냉정하게. 자,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제가 느끼기에도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전문가지만 여러분들 느끼기에도 많이 올랐죠. 그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떨어질 요인이 없다라는 거죠.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져 줘야 되는데 떨어질 요인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한번 냉정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입주 절벽, 예, 그러니까 공급량 감소, 그 다음에 또 임대차 3법, 그러니까 임대차법 보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네요.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여러분들 어디 가지시도 못하시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제 이번 주 말부터인가, 저희도 이제 휴가를 가는데,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들 그래도 더위 조심하시고요. 예, 이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 아니면은 상담할 내용 있으시면 항상 저희 드림 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의 부동산 성공 투자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예,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정확한 정보, 그다음에 정확한 시장 분석 여러분이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신청하십시오. 예, 저희가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